많은 영화관에서는 왜 이런 거를 왜 안 해주는지 의미무효가 됩니다. 상영하는 영화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데 왜 이 돈을 이런 데 돈을 안 쓰는 건지. 영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에게 편의에 대한 지원이 없어 많은 장애인들이 시청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눈을 대신할 청각적 정보인 더빙과 화면 해설 청각장애인에게는 귀를 대신할 시각적 정보 자막과 수어 통역, 발달 장애인에게는 더빙과 이해하기 쉬운 화면 해설, 신체 장애인에게는 표를 끊어줄 직원과 휠체어를 댈 수 있는 넉넉한 자리를 각 장애 유형마다 각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에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편의가 반영된 영화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보편적인 시청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역시 일종의 차별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한 이해하기 쉬운 더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인 시청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반 모티브 조건들이 마련되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시청권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일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이런 문제점을 하는 일 없이 그냥 헛되이 보내는 이 정보가 우리가 말한 이 내용들이 잘 전달돼가지고 우리도 장애인들도 문화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쉽게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매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런데 돈을 확실히 투자해서 우리도 문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시각장애 중심들로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다뤄왔었는데 발달장애 입장에서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는 사실상 더빙에 더불어서 여기는 이해하기 쉬운 화면 해설이라는 것까지도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토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호 상금부회장님 토론 받아주십시오. 역시 7분 안에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용호입니다. 사단법인 MCN 협회 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기업으로서 기업들이 묶여져 있는 회사로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협회고요. 개인적으로는 SLC넷이라는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고 수입을 하고 수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아시안 OTT도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오늘 토론자로서 현장에서 영상을 만들고 하는 플레이어로서는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사족을 붙이면 피플 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님 얘기를 드리겠지만 현장 플레이어로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업계에서 우리말 더빙이가 법제화 부분에서 몇 가지를 캐치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건드리지 않는 거고요. 방송 영상 콘텐츠의 우리말 더빙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봤는데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는 없습니다. 과기부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해외 우수 프로그램 우리말 더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1.5억 3편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3억 7편 지원이었습니다. 2015년 6년도에서는 약 10억 원 정도의 우수 콘텐츠 더빙 지원비가 있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관심이 없는 거죠.
아쉽게도 2년 동안 10편 중에 9편이 애니메이션이고 뭐 애니메이션은 일본 거니까요. 주로. 두 번째입니다. 8월 2일 날 나온 국회 입법조사체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부분 문화관광위원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슈되는 부분에 더빙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장애인 시청 지원 부분은 두 꼭지가 나오더라고요. 국회 입법조사체에서는 이슈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제안을 해주고 좀 방안을 개선해주고 없애가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조사인데요. 그 이슈 분석을 보면은 방통위 부분에 96페이지 보면 장애인 방송 개선 과제입니다. 장애인 방송 V효대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작년을 보면은 약 14,000편의 V효대 제작 지원을 해줬는데 자막이 13,000편, 화면 해설이 455편, 더빙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22만 개 지원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는 455편밖에 없습니다. 안쓰러운 현실입니다. 관련돼가지고 99페이지에 보면 국내 OTT 배리어 프리 활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더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이런 지원은 따로 있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아까 말한 활동과 같이 해석이 좀 늦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아까 발제에서 잠깐 나왔지만 올해 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공영방송이면서 교육방송은 EBS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업이라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라든가 유발 하라리의 다양한 새로운 삶 이런 훌륭한 강의들을 계속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방송인데요. 물론 이거 EBS가 직접 내지 않습니다. 후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월 8일날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떴죠. 자막은 하는데 이제 더빙 방송 VOD를 안 올리겠다. 2주 동안 막 난리까지는 안 나고요. 워낙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건 알려지지 않는데 2주 동안 게시판에 한 200개 정도의 항의들이 올라왔습니다. 더 아쉬운 거는 3월 초에 EBS의 담당자 얘기가 자기들 검토해보겠다 정도로 아무 개념 없이 검토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날 VOD 더빙 VOD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하물며 공영방송 EBS가 자기네 제작비를 주지 않으면서 후원받아서 하는 제작에서도 장학방송은 하는데 VOD 자체에 더빙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산업 현장 플레이어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아무 생각이 오는 겁니다. 오로지 수익률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윗부분은 두서없이 제가 생각해본 영역입니다. 외국어 자막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 즉 더빙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 나왔지만 방송법 69조 제18항에 보면 한국 수업,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등은 들어있는데 여기에 한국어 더빙은 없습니다. 이거 입법화해야 됩니다. 오늘 도정환 의원님의 입법 부분 굉장히 약한데요. 아까 발제에서 이게 보완자, 자국어 더빙을 보완자라 그랬는데 저는 보완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필요로 한 미디어의 보편적인 접근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활동가님 말씀하신 대로 메디어 프리는 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를 더빙을 해가지고 극장에 상영을 하거나 그 요소를 올리거나 OTT나 방송 플랫폼에 운영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 메디어 프리를 지원할 때는 해지 혜택이랄까 지원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막에 대한 메디어 프리는 있는데 아직까지
더빙에 대한 배리어프리 걱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규제라기보다는 이거는 복지를 위한 진흥 정책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족을 덧붙이면은 2000년부터 22년까지 제가 국회 데이터를 검색을 해본 거죠. 자국어 더빙은 딱 4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작년에 21년 4월 20일 의결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번에 도정환 위원장이 다시 시작했는데 제발 이번에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국회 이거 교사체 자료를 첨부해 보시면 되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저희도 컨텐츠 만들 때 항상 놓칩니다. 그리고 눈치 봅니다. 혹시 이거 정부 지원 안 되나? 그런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아예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올바른 길 아닙니까? 정부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규제하는 개념보다는 이거는 진짜 결과는 지금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각의 입장에서 입법 과정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현장에서는 사실상 정책이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더빙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드려주는데요. 사실상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 하회로 예산 투입이 정리가 된다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정책에 이 더빙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상 변호사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줄여서 민변이라고 하죠. 저희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공익과 인권 주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익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 안에서 소위원회로 있는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어떤 공정한 권리, 자유롭게 참작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서 여러 수요자분들이 문화와 스포츠 산물을 자유롭고 또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송과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성우분들과 OTT 업체들 사이에서 있었던 불공정행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어떤 근본에는 우리말 더빙, 그러니까 한국어 더빙 그 자체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그 현실이 놓여져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계속 저희 모임 안에서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성우협회에서 한번 이 토론회에서 한번 이렇게 나와서 토론회에 좀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제가 정말 전문가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속 지금까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하면 저희 계속 앞에서 발제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 토론문에 좀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저희는 최근에야 비로소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많은 성우분들 그리고 또 장애인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어 더빙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국가와 또 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사회적인 큰 지지를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그런 주장들이 충분히 좀 전달이 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3페이지 정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내용은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법률가로서 헌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헌법에서는 문화국가의 원리 그리고 명문으로 문화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여러 헌법학자들 모든 상당수의 법률가들은
헌법에서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중 하나로서 문화국가의 원리를 꼽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를 많은 시민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문화국가의 원리라는 것은 아까도 뭐 또 계속 말씀하셨지만 기본권, 인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문화 산물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문화적 기본권의 법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계속 그 강조됐던 뭐 장애인 분들의 권리가 계속 강조가 됐습니다만 사실 시청 취약계층, 더빙이 필요한 시청 취약계층은 정말 많습니다. 어린이, 노인, 그리고 제가 또 좀 놓쳤었던 여기 직접 나오신 발달장애인분들까지 해서 시청 취약계층은 정말 다양하게 어떤 일렬화해서 말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국가가 문화 영역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검열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문화시설 뭐 출입금지 같은 거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기존에 강조가 됐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문화적 산물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일반 보통 그 사람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그 소위 뭐 저희 법학계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사회권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계속 또 앞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도 좋습니다만 조금 이 정도만 해주면 되지 뭐 우리가 여건이 되는 만큼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치면 안 됩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신 거를 강조하는 반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청 취약계층이 다수의 일반 시청자들과 최대한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선택해야지만 실질적 평등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여러 가지 인권을 다루는 여러 기관에서 확립된 법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떤 편성의 자유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비용이 많이 든다, 편익이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헌법과 우리 국제인권부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인권협약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에게는 아동인권협약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인권규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면 뭐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자원의 보존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렇게 헌법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향후에 물론 그게 만능은 아닙니다만 이 주제를 가지고 공익소송이나 이런 어떤 소송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진 않을지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여러 장애인들의 영화관 이용권이 제한된다는 것 때문에 5년 넘게 지금 소송하고 있는 동료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주제와 그 주제가 딱 같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어떤 법적인 논리 구성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입법이 잘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 관계상 그래서 넘어가서 현재 이번에 도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어쨌든 토론이기 때문에 저도 이 법안이 이번에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향후의 입법 과제를 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 의무, 방송사업자, 특히나 가장 공공성이 요구되는 방송사업자에게 이런 의무를 규정한 것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무가 현실화되려면 그에 따른 제재수단도 제재나 촉진수단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 때문에 이번에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 3번 목차에 어떻게 법안이 구성되면 좋을까?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좀 더 보완될 수 있다면 국가가 반드시 이것을 촉진해야 된다는 의무를 원칙으로 일단 먼저 세우고 국가가 가장 일 주체니까요, 의무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한다면 방송사들은 그 국가의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 이상의 그 더빙 방송물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아까도 또 앞서 토론해 주신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그 방송 편성 및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대한 관한 고시 항목에 한국어 더빙도 그 나머지 세 가지 그 시청 편의 그 수단에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뭐 방송통신기금 방송통신지원기금 그런 기금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절차도 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마련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아이디어로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법안은 이제 방송사업자, 이제 방송법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OTT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OTT 사업자들도 영상물을 직접 생산하고 또 기존에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 자막과 더빙을 입히고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방송사업자들과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 위상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에 따른 규제는 현재로서는 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OTT 사업자들에게 물론 지금 현재 사실 뭐 현실로 봤을 때 오히려 OTT 사업자들이 그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자들이 방송 사업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근본적으로는 그런 OTT 사업자들, 그러니까 국내 OTT 사업자들까지 다 아울러서 그 OTT 사업자들에게 방송사들과 동일한 서비스를 너희들이 제공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향후에 입법으로 추가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이라는 예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물론 더빙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OTT와 방송사업자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규제하고 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서비스 법안이 제안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들도 뭐 입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 법안 자체가 방송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돼 보이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안이라서 사실 쉽게 이게 통과되지 않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하는데요. 거기에 보태서 원칙과 의무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편성 기율 등등을 좀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뭐 OTT 사업자까지 들어가는 것은 좀 더 확대된 법안일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지만 정책적인 제안으로 추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강필구 과장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다양성 정책과장 강필구입니다. 오늘 토론회 패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시각, 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저희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 정책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빙에 관한 법제화 등에 관한 사안, 직접적인 사안은 전문가님들께서 앞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후 저변되는 정책 기반 환경, 즉 장애인 방송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시각, 청각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에 관한 사안은 즉 장애인 방송 음원 편성 규정은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로 시행된 지 1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될 당시에 제도 점진적 이행을 위해서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차별 이행 목표를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가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 장애인 방송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과 정부 예산 지원에 따라서 현재 지상파나 종편, 보도 PP의 경우에는 태세 자막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고 화면 해설 방송은 전체 프로그램의 10%, 한국 수호 경우에는 5%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상파, 종편, 보도 PP의 경우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자막과 수어, 화면 해설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이제 장애인 방송의 제공 확대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사회적인 요구 증대, 국가 인권의 개선 공고 등에 따라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먼저 방송사와 재정부장, 장애인 방송 판정 시스템 및 정부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음편성을 하는 방송채널 사업자에 대해서 한국 수호방송의 음편성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화면 해설 방송 편성 비율에 포함되는 화면 해설 재방송 인정 비율의 상한을 기존 30%에서 25%로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방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후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2년 4분기 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박희성 교수님께서도 규제 여부 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현재 기계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미디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화 TV 보급 등 기기 접근성 제공, 장애인 콘텐츠 제작과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자막 위치 변경이나 수호정량 확대 등 기능이 내장된 장애인 맞춤형 방송 TV를 매년 15,000여 대 보급하고 있고 IPTV 등 유료 방송 셋탑박스에도 동일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여 미디어 소유계층의 기기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방송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용 대표님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송 시청 환경이 비실시간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서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다시 보기에서도 장애인 방송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자막, 화면 해설 방송 등 장애인 방송 재제작의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태블릿 PC 앱을 통해 음성을 자막과 수어로 변환하는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등 신기술을 통해 미디어 접근권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플 퍼스트의 김대범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하지만 발달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디지털 미디어 접근과 이용은 불편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방송 제도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현재의 제도로서 안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관련 제도와 정책 발전은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정부 정책이나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 방송시장에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시각, 청각 장애인은 미디어 접근 및 향유할 권리 제공을 위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부처에 돌아가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 사실은 장애인 방송과 관련된 법 정책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고 고시가 어떻게 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나 정책들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이 마련이 되면 우리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쉽지 않고 이래서 꼭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쉽지 않아서 사실 이런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토론을 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건데 혹시 그 전에 두 발제하신 교수님들 토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별로 이 발제 원고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없으세요? 네. 그럼 혹시 여기 말고 이제 저희 앞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발제하신 교수님들도 괜찮고 또는 다른 토론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길지 않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우협회 회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정환 의원님과 김예지 의원님께서 저희 우리말 관련 법 제안을 위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문체부 좀 정확한 명칭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이 법 제안을 위해서는
협조가 되고 그다음에 방통위에서도 같이 협조가 돼서 이 법제화를 위한 안들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의원님을 여쭤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진행하시는 허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모릅니다. 저는 혹시 모르고요. 네. 대신 비서관님 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 정리해서 답을 좀 주실 수. 예, 이곳에서 도정환 원실 이용 비서관이고요. 지금 현재 법안은 과방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마 다른 방송법들하고 아마 병합 심리될 예정이긴 한데 추가적인 논의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상임위에서 법들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방송법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쌓여 있는 경우인데 좀 저희 법안이 먼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고 있습니다.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법은 이제 일단 과방위 소속에서 다룰 때는 거기는 상관이 없지만 아까 플로어에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 지원 사업들, 더빙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 문체부 콘텐츠진흥원이나 문체부 이제 부처 사업 일부 중에서 추가로 마련할 부분이 없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걸로 네, 알겠고요. 혹시 과방위하고 협조가 된다면 과방위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법안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 혹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더빙 관련된 법안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저희 법안이 아직 남아 있고 지금 더빙 관련된 법으로는 그 두 가지 정도가 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방위와 문체위가 같이 협조가 된다면 좀 더 빠르게 이 안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협조를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발의한 법이 저희가 책임지고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오늘은 성우협회에서 많이들 오셨나 합니다. 근데 역시 성우들이다 보니 목소리가 좋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분의 목소리도 엄청 마음에 듭니다. 여러 말씀 드렸고요. 네, 또 없으세요? 네. 전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덕경이라고 합니다. 강필구 과장님께 질문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토론 내용 중에 장애인 미디어 접근법 입법안이 마련을 위해서 지금 연구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발표된 미디어 포용 정책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강필구 과장님? 제가 뭐 법안 마련한다는 말은 안 했고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그 미디어 포용계획 마련하면서 그 장애인 미디어 관련한 그 관련 법안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미디어 법안 발의가 아니고 장애인 미디어 접근법 입법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박희성 박사님 그 발제문 중에 사실 우리 모두가 가장 주의 깊게 인식해야 돼, 우리 스스로도 인식해야 될 것이 인식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변화라는 것에 강점을 좀 찍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번 장애인 미디어 접근법 입법안 연구 용역 가운데 지금까지는 장애인 방송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접근성이 화면에 설, 자막, 수어에 제한되고 있는데 그것에 한 가지 더해서 법인도 보편적 접근권으로 좀 함께 인식하면서 이 입법안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같이 좀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뭐 다양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또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출석을 했던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이현이라고 합니다.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지만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좀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정용호 부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용호 부회장님께서는 전에 그
과기부사나 전파진흥협회 굉장히 그 요직에 계셨고 또 더빙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더빙 지원 사업에 그 1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1억여까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정부 지원권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는 만큼 답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송 콘텐츠 방송 산업에 대해서 진흥은 과기부에서 하고 규제나 운영은 방송에서 하기 현재 그렇게 큰 구다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방송발전기금을 통해서 방송이 과기부가 지원하는 부분에 신산업 부분, 신산업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쪽으로 몰려가고 있죠. 콘텐츠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쪽으로 한정된 예산을 몰다 보니까는 별로 관심 없고 인기 없는 지원 사업인 더빙 지원 사업이 완전히 형식만 남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은 아예 없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요. 근데 오늘은 법제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방통에서도 분명히 현재 있는 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화면 해설 부분과 자막, 폐쇄 자막, 수어인데 여기에 그냥 한 꼭지만 더 넣으면 됩니다. 좋은 컨텐츠, 필요 컨텐츠에 더빙 기존의 사업을 그냥 구다리만 하나 넓히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발표는 안 했지만은 이런 걸 하려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콘텐츠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장애라든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법을 안 바꿔도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요. 많은 정부, 특히 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또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긴 했지만 다른 이 더빙 이 법제화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논리들에 이 변호사님이 주셨던 추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까지가 포괄돼서 법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각각의 법이 나왔을 때는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인 많은 구조들에서 쟁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쟁점들이 좀 많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가서 사실상은 그들의 쟁점보다는 이 법을 통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조금 더 인권이 나아지는 앞에 있는 허경화가 책을 보거나 자막의 영화를 보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과 발제를 해주신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